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다우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혼조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엠폭스, 비만, 은행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6달 연속으로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하면서도 국내 경기 부문별로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인 KDI는 내수 회복 지연을 거론하면서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올해 들어 엠폭스로 사망한 환자가 1,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르완다와 민주콩고에서는 최근 엠폭스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정책 상품 대출을 55조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그만큼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전혜서지안입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전문가님, 어제 뉴욕 증시는 다우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예. 오늘 국내 시장 아쉽지만 금요일이라 그런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갈 때도 네. 많거든요. 오늘 미국 시장에 이제 선전 좀 했죠. 소비 지표, 실업 지표가 이제 좋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 둔화 때문에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을 좀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좀 다르죠. 미국 경기 이제 회복의 어떤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나라는 약간 저성장 국면이 지나치게 좀 강화되는 흐름이 좀 있다 보니까 침체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률이나 이 저평가 밸류에이션 이 부분들을 회복하기는 상당히 좀 힘이 들고 증시에서도 힘이 없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더라도 이게 극명하게 좀 나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삼각수렴형 형태 부분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은 당분간 살짝 더 빠질 수도 있고요.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해주면서 방향성 어떤 상방에 대한 모멘텀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마도 이게 저는 이제 10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다가 11월부터 장이 강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큰 이슈는 이제 트럼프 대선 당선 이슈 가능성 여부 이 부분들이 어떤 보면 터닝 포인트이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장중에 이제 코스피도 코스닥도 약세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코스닥에서도 사실은 이런 그 상승과 행보의 끝자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주는 것이 정상인데 꼬리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꼬리를 만들인다면은 저점이 높아지는 스리바닥 가능성도 상당히 살짝 존재를 좀 합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 되는데 오늘 시장 동향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외국인이 최근 이상하게 계속해서 이제 팔고 있는 그런 아쉬운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은 현재 상해 종합 지수
동향을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잠잠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중국 모멘텀이 우리나라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부분들은 한번 크게 상승, 조정, 21선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상승, 물론 본상승에서 또 조정을 보이다가 기간 조정 보이다가 나중에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겠지만은 아무튼 어떻든 간에 다시 한번 본격 부양 부분들이 지금은 9월 18일이 이제 저점이었죠. 현재 이제 9월 말 정도에 한번 이슈가 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10월 말 정도에 하나의 또 다른 이슈가 또 큼지막한 내용들이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발 모멘텀들을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한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오늘은 바이오가 많이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미코바이오메드 잠깐 보시면은 백신 관련된 그런 코로나 진단 키트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래서 최근 물론 온숭이 두창 이슈 때문에도 약간 올라왔지만은 코로나 뭐 재유행 또 독감하고 합쳐진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 발생, 변이 코로나 발생 이런 복합적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을에 한번 그 여름철에 코로나가 돌아왔을 때 일시 소강 상태고 겨울에 다시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더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온숭이 두창 위주로 좀 올라가지만 코로나 쪽도 어떤 데 전파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 계절적인 어떤 주기적 유행이냐 아니면 큰 좀 더 센 것이냐 하는 건데 저는 이제 후자의 가능성을 좀 높게 봅니다. 조금 더 세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차트를 이제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미코 바이오메드 부분들을 현재 몇 가지 온숭이 두창 관련해서 또는 진단 키트 관련해서 몇 가지 보시면은 먼저 미코 바이오메드가 이제 오리지널 온숭이 두창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 가장 연관이 많습니다. 나머지 진단 키트 쪽은 랩지노믹스 일반 진단 쪽이죠. 항암제는 이쪽도 이제 미국에 이제 진출하는 회사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휴마시스, 엑세스바이오, 그 다음에 진매트릭스, 수젠텍 이렇게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한데 미코바이오메드를 잠깐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부분이 현재 차트의 이제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현재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한번 이제 8월달에 한번 크게 이슈를 보이다가 거의 한 달 이상 잠잠해지다가 다시 한번 올라와 주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쪽 관련해서 이제 질병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또 중동 진출 모멘텀도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재료가 동시에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한번 미코바이오메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종목을 잠깐 보시면은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입니다.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은 현재 진단 키트 쪽도 좀 해당이 되지만은 미국 시장에 이제 진출해서 일반적인 암 진단이나 이쪽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랩지노믹스, 지노맥트리 이 두 개의 종목은 좀 특화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NGS라고 해서 개인 유전자 분석 전문 서비스를 통해서 토탈 케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좀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한 진단 키트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쭉
보시면 대부분 이쪽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한국 화장품 제조 잠깐 보시면 한국 화장품 제조 내용을 보시면 화장품 쪽에 순환매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 OEM 쪽도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OEM 쪽은 원료 재료 물질 두 개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한국 콜마하고 그다음에 현대 바이오랜드 두 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화장품하고 한국 화장품 제조하고는 본 화장품, 그다음에 OEM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자, 여기서 좀 괜찮은 부분들 한국 콜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콜마도 약간 현재 OEM 전문,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쪽하고 함께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이 좀 되다 보니까 세 개 부분들이 약간 그 경계성이 약간 모호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약 경계성 모호해지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쪽하고도 화장품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콜마도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상승과 조정을 보이다가 이번에 이제 신고가 본격적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잠깐 보시면은 여기서 제일 이제 눈에 띄는 부분들 대부분 이제 바이오 쪽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한국 파마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파마에 대해서 첫상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이거 한국 파마 같은 경우는 고지혈증 치료제로 알려진 현재 페노피브레이트 이 부분들이 비만이나 당뇨 쪽에 효과가 있다 하면서 이쪽 GLP-1 유사체가 아닌 다른 쪽으로의 강세가 나와주시기 때문에 재료 가치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한가 때. 그리고 나서 조정 보이고 또 한 번 상승 중 조정을 보이죠. 이격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군도 한국 파마다. 비만 치료제 부분들이 약간 대세로 작용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비만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만의 원인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체질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이 체내 독소 물질을 지방에 저장하는 기능을 좀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체내 독소 물질은 환경에서 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현재 의약품에서 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식품 첨가물에서 오는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죠. 그게 체내에 독소가 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지방하고 결합을 해서 보관을 좀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면 갈수록 계속 오게 될 수밖에 없는 비만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인구의 70년대, 80년대는 어마어마하게 날씬했습니다. 미국 그 가정 사진을 보면. 근데 지금은 전혀 반대입니다. 날씬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세로 이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 비만 인구가 조만간 10년 후에는 50% 절반이 비만일 정도로 대세로 좀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꺼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이 종목에서도 쭉 보면은 대부분 이쪽 관련된 이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된 부분이 이제 오랜만에 진행이 되는데 해외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 부분들이 상용화들이 왕성하게 좀 진행이 되는데 국내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부분들이 좀 힘이 없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 대세로 작용이 되고는 산업화에서 가장 큰 핵심은 협동 로봇 개념이 좀 있습니다. 협동 로봇의 강자인 두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움직여줄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오늘은 거의 침체가 되고 또 반대로 바이오가 대세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어떤 포커스에 맞추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쉽지만 양시장 모두 하락세에 연출하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전문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은 제약바이오, 특히 엠폭스 이쪽으로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도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질병 관련입니다. 오늘 진단키트 관련해서 상승세에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호흡기 질환에도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엠폭스를 비롯해서 이 전염병이 요즘에 기승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관련된 움직임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엔터 올라왔습니다. 어제 엔터주가 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제2호흡이 어제 제대를 하면서 이 하이브를 중심으로 엔터주들의 어떤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아쉽게도 작은 하락세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이슈들 올라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들일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치명률 88%, 또 마스크 써야 하나, 코로나 이것 대유행인데 최근 엠폭스 관련된 이슈가 이제 오늘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최고 치명률 88%의 급성 열성 전염병, 마르부르크 병도 터졌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슈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영국에서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일시적으로 유행이 됐던 코로나가 다시 잠잠해지면서 재발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됐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잠잠해지다가 겨울철 다시 한번 기승을 벌일 거다. 지난 여름에 어떤 열린 것처럼 비슷하게 되는데 그보다는 좀 더 세게 올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제 진단키트 위주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특징률을 제가 현대바이오로 하는 부분들은 각종 바이러스가 이제 변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mRNA 백신은 변종에 취약합니다. 금방금방 치료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어떤 변화가 바이러스가 이제 그 변화가 오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기전, 이 부분이 바로 항바이러스 때 제프티라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임상 올땡이 뛰어난 효능이 입증이 되고 있고 또 임상에 이제 추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슈가 터지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대판 만병통치약이 되는 겁니다. 어떤 질병이든 다 치료가 되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어떤 유전 변화가 되더라도 바이러스를 상관없이 침투하는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좀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년 전에 소금에서 살아남는 세균이 없죠. 1000년 후에도 살아남는 세균이 없습니다. 그런데 약이라는 것은 변종이 되고 뭐 하게 되면은 살아남습니다. 바이러스 변화를. 그러니까 이런 인위로 만든 물질하고 천연 물질은 이런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대 바이오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바닥을 다지다가 지금 약세를 보이다가 오늘도 약세를 보이지만은 이슈에서 소외가 되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이슈를 좀 타고 한참 바람이 불면은 움직이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가장 민감하게 올라간 것이 이제 진단키트 위주이기 때문에 약간 무겁지만은 탄력이 붙으면은 굉장히 셀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현재 트럼프에 베팅하는 미
비트코인 폭등 전망 나왔다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도 해리스 후보가 앞선다 어쩐다 하지만은 그냥 절반만 믿어라. 그거는 현재 별 어떤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결국은 이제 드러났던 거고 베팅 사이트에서는 6대 4랍니다. 돈이 걸리는 사이트에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왜? 직접 돈을 걸기 때문에 미디어는 어떻게든 간에 우호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어떤 비트코인의 어떤 상승을, 그러니까 트럼프가 비트코인의 상승을 미국이 주도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총대를 메고 비트코인을 올리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시세를 견인한다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될 정도로 확신에 찬 그런 모습이다 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갤럭시아 머니터리, 뭐 우리 기술 투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전자 결제 테마도 있고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슈도 있고 또 하나 부분들은 이제 디지털 그 거래소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FT 거래소까지 운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호환성, 블록체인하고 또 현금하고 호환성 뭐 이런 것도 기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폭등하고 조정을 보이고 했다 할지라도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아 모니터리를 우리가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갤럭시아 모니터리를 약간 보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바닥난 나오는 엔터주, 현재 외국인 뭐 기관 줍줍한다 하는 것이 좀 있는데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현재 이제 하이브 사태 부분들이 많이 좀 있었고요. 또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도 많이 올랐지만은 새롭게 저평가적인 요인이고 K 한류 어떤 브랜드가 지금 뭐 김치, 뭐 내수주, 뭐 김치나 뭐 김밥, 뭐 이런 라면 이런 것을 넘어서 뷰티까지 있는데 가장 큰 상징은 사실은 이제 엔터테인먼트죠. 여기에 대한 뭐 이 수혜 부분들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바닥에서 이제 탈출하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관련된 부분에서 하이브가 아닌 DOE로 했던 것은 DOE라는 것은 아시티하고 현재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플랫폼 사업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가치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확장성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DOU가 여기서는 약간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바닥에서 약간 가파르게 약간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여기서 2단으로 이제 빠졌고 역해된 숄더인데 왼쪽 어깨가 안 만들어지고 바로 여기까지도 이제 올라와 줄 수 있고요. 여기서 나중에 만들어진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좀 강하게 올라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엔터에도 흐름에서 DOU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 네 번째 부분들입니다. TSMC가 상당히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왕, TSMC의 이제 창업자 모리스 창 둘이 만나서 고성이 오갔다. 뭐 어떤 고성이냐? 뭐 얼마 전에 좀 일이죠. 엔비디아를 위해서 전용 팹을 만들어라 하는데 뭔 소리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틀어졌던 말도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부분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이제 어제 나온 뉴스인데. 미국에서 TSMC 조사할 수도 있다. 왜냐면은 화웨이를 위해서 반도체를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을 굉장히 좀 가지고 있죠. 또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에서는 사실은 대부분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고요. 대만 순수 원주민들은 거의 없는 거 아시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의 절반은 본적은 거의 다 중국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중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투해도 뭐 같은 나라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견제를 상당히 많이 하죠. 그래서 TSMC도 공장을 해외에 세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TSMC에서 뭐예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품는다. 이건 뭐예요? 엔비디아의 아성을 건드린다는 거죠. 모두 다 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반도체 세계국을 현재 대만에서 세우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고 결론적으로 대만이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의 어떤 마지막 제조 공정의 과정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임진왜란 때 도자기 전쟁 있죠. 도자기 기술을 훔치기 위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처럼 이번에도 미중 패권의 싸움이 대만 때문에 TSM 때문에 약간 벌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다. 그래서 파운드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TSMC가 AI 수요가 지속될 거다. 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네. 자, 오늘도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계속해서 반도체 네. 오늘 후공정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파운드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 주문 생산입니다. 쉽게 이야기했을 때 빅테크의 대부분은 팹리스 기업에 좀 해당이 되죠. 순수 반도체 설계만 합니다. 엔비디아처럼 퀄컴처럼 이런 부분이 있죠. 지금 뭐 AMD도 마찬가지. 글로벌 파운드리를 처음에는 다 운영을 했었죠.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유일한 것은 인텔밖에 없습니다. 인텔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그런 거고 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유일한 기업이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TSMC가 독주 체제를 계속해서 구축을 좀 하고 있고 미국의 빅테크의 대부분의 어떤 위탁을 만들고 있고 지금은 AI 가속기 싸움에서 엔비디아하고 TSMC가 협업체를 보이면서 질주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삼성의 위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다음에 HBM의 기술을 뺏기는 상황에서 또 SK 하이닉스한테 뺏긴 상황에서 삼성의 위기는 굉장히 좀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파운드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매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이 1위입니다. 엔비디아, 인텔, 정반대의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운드리 점유율 아시다시피 TSMC 막강하죠. 대만에서는 TSMC를 호국 신산이랍니다. 신산이라고 하고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산이다 할 정도로 거의 추앙받는 기업에 좀 해당이 되죠. 삼성이 13%더 벌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SMIC, UMC 그런 부분인데 중국 기업이 3위 올라가죠. 대만 기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거의 독보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사실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TSMC하고 삼성의 격돌에서 기술력의 싸움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죠. 삼성의 특기가 뭐냐면은 새로운 신기술에 도전해서 성공을 해. 그 시장을 평정을 해. 이런 게임들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전략은 좋다. 그러면은 3나노에서 2나노로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1나노까지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현재 핀팻 방식에서 지혜 방식으로 어차피 가야 되니까 먼저 선점해서 이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면은 이걸 하겠다 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삼성의 패착,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3나노 2세대, 같은 3나노 2세대인데
삼성은 지혜 방식을 고집을 했고요. 지혜 방식을 먼저 상용화를 먼저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하로 왔을 때는 뭐냐면은 똑같이 인하도로 경쟁을 내년에 하고 있는데 인하로 왔을 때는 TSMC에서는 뭐예요? 지혜 방식을 도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삼성은 이걸 시행착오를 극복을 했기 때문에 수율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나아진다고 생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길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싸움에 이제 25년에 이제 승부수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하의 방식에서 수율이 거의 안 나옵니다. 형편없이 안 나오는데 핀팹 방식의 3나노 공정 또는 5나노 공정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기술의 최고의 어떤 수율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간 것이 상당히 문제다. 인텔은 좀 제껴두고요. 그런 어떤 흐름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TSMC는 1.4나노 개발한다는데 우리는 건너뛰고 1나노까지 간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기술력으로는 선점하지만은 수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좀 있죠. 그다음에 공정 어떤 포트폴리오 보유수도 짧고 여기서 결정적인 승부가 나기 때문에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수율이 안 나오니까 전부 다 TSMC로 다 넘어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면은 지혜 방식이 뭐냐, 핀팹 방식이 뭐냐 이런 부분들이 되지만은 가장 반도체 소자의 기본은 트랜지스터라고 이야기했죠. 트랜지스터의 현재 트랜지스터 하나의 트랜지스터의 하나의 커피시터는 이제 디램에서 오고요. 트랜지스터의 이제 가장 기본은 게이트, 소스, 드레인 이 세 개의 세발 어떤 다리처럼 이게 세 개가 축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는 가장 반도체 셀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랜지스터를 이제 확대를 해보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런 이제 부분인데 제가 뒷장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현재 소스 이게 이제 게이트, 소스 드레인이죠. 요거를 관통을 하는데 여기 게이트에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공중에 떠서 하기 때문에 사면을 다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미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여기서 전선이 이렇게 세 가닥이 오가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위쪽을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트랜지스터 제조 방법 중에 현재 플래너리, 평면형입니다. 평면형에서 뭐냐면 게이트가 막고 있죠. 이걸 통과를 하는데 한 면만이 요거를 현재 그 제어를 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어가 좀 좁죠. 근데 지금의 핀팹 방식은 뭐냐면은 세 면 다 제어를 하는 거죠. 이게 게이트가 문이기 때문에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건너가는 드레인에서 소스 건너가는 과정에서 이 게이트가 차단하는데 3면을 차단하기 때문에 전압을 걸어서 3면을 차단하기 때문에 컨트롤이 더 좋아요. 근데 이게 기술이 더 완벽해지려면은 현재 게이트 올 어라운드 사방에서 동시에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게이트에서 이게 떠서 이게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죠. 완벽하게 통솔을 하기 때문에 가장 미세하게 될 수 있다. 트랜지스터 제조 방법의 혁신이다. 그런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공법도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래서 수율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많은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삼성의 시간은 좀 더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드는데 뭐 내년을 좀 기다려 빠르면 내년입니다. 빠르면 그런 부분이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삼성전자와 TSMC의 또 구성들을 보시면은 2나노, 3나노, 5나노 뭐 이렇게 있는데 뭐 6나노, 7나노까지는 비슷비슷하잖아요. 많이 맡기잖아요. 근데 5나노, 3나노 가니까 거의 안 맡기고 다 떠나갔다는 이야기죠. 오랜 동기자 친구인 퀄컴만 유일하게 버텨주고 있고 전부 다 떠나갔어. 전부 다. 이런 부분이죠. 나머지 좀 고난의 공정이 아닌 것은 시장을 어느 정도 양분을 하고 있는 어떤 구조다. 거의 이제 처참할 정도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하고 TSMC의 어떤 파트너 수에 비교해 봤을 때 절대 이제 꿀리지 않는 IP, EDA 부분, 클라우드 부분, DSP, 뭐 디자인 하우스 뭐 이런 부분에서도 절대 꿀리지 않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TSMC에 다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고요. 또 삼성전자의 해외 공장의 동향을 보더라도 대만에서는 대부분 대만 위주의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진영적 리스크 때문에 일본하고 미국으로 빼라 해서 일본도 하고 있고 미국, 그러니까 TSMC가 우리나라에는 안 온 거죠. 삼성전자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 삼성은 뭐냐면은 현재 한국하고 중국으로 진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중국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이제서 이제 미국의 오스틴 공장, 테일러 공장은 중단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게 제대로 현재 시장의 파이가 안 커지기 때문에 삼성의 어떤 위기는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엔비디아하고 AMD가 GPU를 만들잖아요. GPU 자체는 AI 가속기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로드맵을 보시면은 쭉 있습니다. 엔비디아 보통 스토리를 나눌 때 A100, A200, 그다음에 H100, H200 이렇게 나눕니다. 나머지 B100, 블랙웰, 그다음에 루빈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AMD도 맹렬하게 이제 추격을 좀 하고 있죠. 그러면서 가속기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 이 싸움이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처리 속도를 하는 GPU의 처리 용량의 속도가 10년에 10배입니다. 그러니까 10년에 10배 정도, 그러니까 10년에 100배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처리 속도가 기하급수로 올라가는데 디램의 어떤 그 처리 속도나 이런 것들은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램이 거의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좀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는 자동차 타고 날아가는데 하나는 자전거 타고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 갭이 심하니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둘을 합치자. 이게 메모리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게 PIM, 또 PNM 이런 것들이 있죠. 한 몸이 돼서 가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 대세다.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엔비디아가 뭘 꿈꾸느냐? CPU도 만들려고 하고 있죠. GPU도 하고 있는데 HBM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GH200 부분들은 CPU 자체도 같이 만들기 때문에 이걸로 수직계를 거의 완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양상이 전개가 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계하고 파운드리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CPU하고 GPU 그다음에 D램 각기 영역이 다 있었어요. 걸든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다 허물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어떤 빅뱅의 요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엔비디아 아성을 깰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GPU 그다음에 GPU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돌립니다. 대량의 그렇죠. 여기를 이제 구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쿠다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쿠다를 가지고 시스템을 돌리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가 아무리 좋은 것이 나와도 호환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엔비디아 생태계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아성은 한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마지막 구원의 투수가 AMD라는 회사죠. 그래서 반 엔비디아 전선도 형성이 되고 반 TSMC의 전선도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하고 삼성전자의 마지막 키워드 우리도 좋다. 로직 반도체 칩에다가 현재 LPDDR을 해서 싸고 효력이 있는 것을 만들자 해서 간단한 로직만 해서 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마하다. 그러니까 GPU까지 삼성도 도전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무한 경쟁 시대에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파운드리였습니다. 이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팹리스 기업들로 위탁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의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예. 자, 이쪽 파운드리 쪽에서는 어떤 네. 기업들이 잘하고 있을까요? 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놓고는 할 수 없죠. 네. 그래서 3위 업체인 DB 하이텍도 있습니다. 파운드리를 직접 해요. SK하이닉스도 대표적으로 있죠. 두 개를 이제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DB 이제 하이텍은 전력 반도체도 디스플레이 구동 IC 쪽도 있고요. 또 전력 반도체도 또 합니다. 웨이퍼도 생산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DB 하이텍이 옛날 동부 반도체 뭐 이렇게 해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밸류 어떤 의미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지금 심체됐지만은 약간 올라와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HBM 기술력에서 삼성을 사실 앞섰습니다. 앞설 수밖에 없는 게 삼성 연구진 전부 다 SK하이닉스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당연히 앞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인재가 빼앗기고 있다 하는 것이 해당이 되는데 SK하이닉스의 HBM 기술력 그런 인정이 좀 되고 있고 엔비디아하고 사실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약세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지만은 계속해서 갈 거다. 삼성하고는 전혀 다르게 움직여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DB 하이텍의 경우는 이 업계 내에서 여러 투자를 단행하고 있으면서 또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다음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겨울론에 대응하면서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두 종목 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전문가님, 예.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세할까요? 네, 눈치를 벌써 네. 주셨네요. 네, 선택주는 SK하이닉스 좀 해당이 됩니다. SK하이닉스도 이제 파운드리에 이제 도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킵파운드리라는 업체를 인수를 해서 파운드리 시장도 진출을 했습니다. SK 파운드리라고 이름을 바꿨죠. 첫 번째 이슈가 그거고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동맹 체제 강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HBM4는 현재 GPU 위에 그다음에 D램을 쌓는 겁니다. 그 중간에 D램을 할 수 있는 간단한 연산 장치를 중간에 넣는 거죠. 그게 HBM4 수직계라 오리지널 3D 개념이 좀 해당이 되는데 요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SK하이닉스와 TSMC가 공동으로 참여를 좀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TSMC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대세 HBM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장주는 SK하이닉스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생산 시점이 2026년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TSMC,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삼각 공조 체제가 점점 공고해지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나 TSMC 아성이 굉장히 단단한데 SK하이닉스가 거기 이제 편승을 해서 삼성의 고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SK하이닉스가 저는 이런 어떤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삼성하고 SK 물어보면은 삼성 무슨 소리냐? 당분간은 요걸 해라.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의 돌파구는 유일하게 이나노 지혜 공정의 수율을 높여서 기술력으로 이걸 다 뒤집는 방법인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자막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아쉽게도 어쨌든 오늘 장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요일이기도 하고 오늘 저희 좀 힘 좀 낼 수 있도록
있도록 종목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힘 좀 내도록 에버랜드가 아닌 에이징랜드 가져왔습니다. 네. 자, 에이징랜드 어떤 회사는 TSMC하고 협력업체로서 가장 정평이 납니다. 어제도 물론 제가 AD 테크놀로지, TSMC와 협력업체라는데 공식적으로 또 완벽하게 TSMC의 디자인 협력업체로 어떤 정평이 나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이 회사가 설계 전문 회사 ARM의 이제 ADP 공식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또 TSMC의 다양한 레퍼런스를 이제 경험을 이제 공유를 하는 그런 협력 업체다. 쉽게 말해서 하청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슈가 나와서 뭐 상한가까지도 한번 쳤습니다. 쳤던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국내 유일의 TSMC의 이제 VCA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ARM의 또 공식 파트너다. 두 가지의 역량이 좀 있죠. 그래서 이 업체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의 개념, 그다음에 IP 업체로서의 어떤 역량 두 개를 동시에 좀 가지고 있는 회사고, 디자인 하우스는 모든 빅테크 기업이나 칩을 만드는 업체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감독, 토탈 어떤 부분들을 좀 하고 있죠. 근데 이 회사의 업력을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ARM 협력 파트너, 그다음에 TSMC의 지정, 2018년, 2019년에 지정이 돼서 계속해서 이런 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어떤 이 노하우들이 계속해서 대신 이제 제품 개발을 해주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첨단 공정에 대한 디자인 능력을 확보를 좀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디자인 하우스는 원래 이제 턴키가 가능하죠. 그래서 설계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어떤 노하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작업 공정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하고 있고, 또 후공정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 기술 역량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반도체 설계 능력이 제로인 어떤 반도체 회사도 턴키 도입이 가능할 정도로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는 그런 상이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반도체 팹리스자는 기본적인 반도체 설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없어도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획기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TSMC의 협력업체가 굉장히 좋고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TSMC와 삼성전자의 이 공정, 어떤 할 수 있는 공정의 수를 비교를 좀 해본 겁니다. TSMC가 거의 압도적으로 공정 능력, 노하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좀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어쩔 수 없이 파운드리에 진출한 것은 늦게 진출을 했습니다. 2017년에 뭐 진출했기 때문에 7, 8년의 어떤 노하우밖에 안 되는 거죠. TSMC는 워낙 앞서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너무 이중 회장 몰아붙이지는 말고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이 디자인 하우스에 이런 로드맵들이 나와주고 있죠. 양산 예정이고 양산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첨단 공정에 대한 어떤 기술 노하우까지 완벽하게 확보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에 보시면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TSMC의 실적이 너무 좋다 해가지고 협력업체가 다 급등을 해줬죠. 승부르기 국면에 좀 매수가 가능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매수가는 오늘 종가고요. 목표가는 손절가는 약 3만 원 정도로 이제 약간 이제 보시면 되고, 목표가는 약 4만 5천 원 이 정도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 번호로 코로나, 가상화폐, 엔터 그리고 반도체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파운드리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에이징랜드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